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초간단 확장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저스티스 키워드 환희컷입니다. 오늘은 이슈성 키워드 뿐만이 아닌 일반 키워드까지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검색 키워드 확장뿐만이 아닌 기본적으로 최적화 블로거들이 땀과 노력이 배인 그 노력의 경정체들 중에서 어떻게 블로그를 최상위까지 키워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스티스 키워드 환희컷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검 키워드, 이슈 키워드는 네이버 실검은 이제 없으니까 내용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랩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슈성 키워드나 실검 키워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별 묶어보기나 이벤트 할인, 시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거나 또는 내용을 줄여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뉴스 랭킹 탭을 통해서도 실검 키워드나 이슈 키워드를 찾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이슈 키워드를 하나를 찾아서 글을 올리면 이미 수십 개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너무 빠릅니다. 완전 플래시 수준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작성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슈 키워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슈 키워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아랫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슈 키워드, 실검 키워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작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른 상대와 대적하는 방법보다는 방금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에 적는 것처럼 이슈 키워드 역시 확장형 연관 키워드를 찾아서 적는 것이 상위 노출에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확장하는 것이 좋은지 키워드 시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키워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란에서 키워드 시터를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 사이트가 나오고 그 내용 중에서 메모장 같이 생긴 란에 김동성이라고 글자를 치고 스타트 잡을 클릭을 하시면 김동성에 대한 확장 키워드, 연관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김동성뿐만이 아니라 전처, 여자친구, 김동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100개 이상으로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타트 잡을 통해서 계속 누르시면 그대로 놔두셔도 계속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 잡을 누르셔야 됩니다. 키워드 시터를 통해서 수많은 확장 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역시 키워드 시터를 이용하시면 검색어를 확장해서 더 많은 노출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이슈 키워드 확장을 통해서도 수백 개의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키워드 중 선택된 일부를 키워드 마스터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은 많지만 문서수가 적은 한글 키워드를 좀 더 세밀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실검 키워드, 이슈 키워드는 성냥불처럼 금방 타오르고 확 꺼져버리는 그런 키워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매일 꾸준히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저와 같은 부업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검 키워드, 이슈 키워드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AI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 급상승 트래픽의 변동 그래프가 반원 형태로 그려지면 괜찮지만 수직적으로 위로 치솟았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저품질 블로그라는 인식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검 키워드는 몇 번 사용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 사용해야 할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그런 휘발성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에게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실검 키워드 중에서도 이슈성이긴 하지만
계절성 또는 지속성을 가지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보수 블로그에 비해서 최저가 싸움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검이나 이슈 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성냥불처럼 확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 지속성 내지는 계절성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화 키워드 관련도 그렇고 운동 키워드, 그 중에서도 축구 관련, 손흥민 같은 야구 관련, 이와 같은 꾸준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메모를 해 놓으신 다음 제가 위에 설명드린 키워드 시트를 통해서 확장까지 한다면 한 달이 아닌 몇 달은 넉넉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키워드가 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제 스스로 공부를 한 것도 있지만 다른 고수의 가르침으로 많이 터득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터넷 마케팅은 많은 꼼수들이 있고 고수들은 정말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모든 걸 그것도 너무나 간단히 해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본인의 실패와 고통 속에서 진정성으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걸어온 사람은 고수라도 쉽게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위에 말한 내용은 입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부분을 확장해서 빠르게 캐치하신다면 단순히 블로그가 아닌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냥불처럼 금방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기가 없어도 양초처럼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 중 잭 스나이더 감독의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 관련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은 단순히 웃기기 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AI가 판단하지 못하는 광고성인지 이슈성인지 모르는 애매한 포스팅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블로그 포스팅에도 이슈성 키워드를 많이 넣었지만 분명히 보시는 분들은 정보성 포스팅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회사 광고, 마케팅 광고를 할 때도 역시 광고이지만 광고가 아닌 정보성 포스팅의 느낌을 풍기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케팅 기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